시시때때로 심리적 방어선을 넘어서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꼰대 상사. 소통이 불가능한 MZ 직원. 내 마음 같지 않은 동료. 갑질을 쌓는 거래처와 고객. 어디에나 있는 오피스 빌런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오늘은 밀리언 서재에서 나온 속마음 들키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심리 대화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디에나 또라이는 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어디에나 빌런이 존재하죠. 이 책 안에는요, 오피스 빌런 보존의 법칙이라는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 빌런 보존의 법칙.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는 원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성가신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회사에 다음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남을 헐뜯고 뒤에서 험담만 하는 사람. 성인군자가 아닌 한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말하거나 때로는 험담과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남을 헐뜯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나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매일 그런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통속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2.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사람. 시시때때로 자기 자랑을 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말이지? 라고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을 지닌 사람과 매일 함께 지내야 한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3. 직장 내 갑질을 하는 사람. 최근에는 갑질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쑥불쑥 무신경한 말을 내뱉습니다. 더 곤란한 점은 이런 유형은 자신이 한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았거나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가신 사람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4.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 무리한 요구 정도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직장 내 갑질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부분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5.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직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상하 관계를 이용하거나 같은 동료인데 착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늘 일정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팀 분위기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가신 사람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성가신 사람을 대할 때 알아둬야 할 철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는 말도 있듯이 성가신 사람과는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빌런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직장에서 성가신 사람들은 일단 자기중심적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들은 자신 때문에 남들이 상처받거나 희생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다 눈에 들어온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보기에 만만하고 여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즉 문제 삼지 않을 만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혹시 주위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나요? 사실 당신과 같은 착한 사람은 성가신 사람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이 책은 상사나 부하 직원 등 다양한 인간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성가신 사람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지 않도록 꼭 실천해 보세요. 나를 귀찮게 할 사람이라는 조짐.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을 위해 언어가 아닌 다른 요소로 성가신 사람의 신호를 감지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품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단순히 우아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어떤 기분이 들지 헤아릴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며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품위는 도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규칙과 상식을 경시하거나 주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니 때로는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품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상대방을 살펴보세요. 내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까? 성가신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표적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이를 크게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량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좀 손해보고 상처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신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하면 심각하게 마음을 다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닌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업무 능력입니다.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억지로 상대와 잘 지내려 하거나 상대의 호감을 사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심코 자신의 기분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령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 당신을 싫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00명 중 단 한 명이 당신을 싫어해도 99명은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한 명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머지 99명도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죠. 우선 그 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